클로징벨 라이브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한번 모셔보죠. 오늘은 박가영 아나운서가 없지만 하창한 본부장님, 김정일 본부장님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분위기 이렇게 무거워도 됩니까? 전 뭐 하고 싶어서 합니까? 시장도 이래, 가영이 너도 없어. 참 어렵지만 목이 메요. 목이 메요? 네. 쉽지 않았어. 상법개정 그 들어봤어요? 봤어요. 저 한 반쯤 듣다가 말았어요. 우라통이 터져서 반쯤 듣다가 또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 저 시간 없어. 점심시간때 들었거든. 반쯤 듣다가 밥을 먹어야 되겠다. 논리가 너무 빈약한데. 그렇지. 논리가 너무 빈약해요. 이상하네. 아니 우리나라 그 네로라 하는 기업이고 또 글로벌 기업인데 그 정도 논리밖에 못 세웠나? 그만큼 뭐 명분이 없다는 걸 수도 있고요. 자, 어쨌든 간에 코스피는 1.8% 마이너스 2439, 코스닥은 1.8% 마이너스 684 이렇게 됐습니다.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어려운 거는 요거 화면 나오나요, 피디님? 제 거 꽂혔나? 잘 모르겠네. 없어. 그 2,896, 그러니까 2,900대에서 놀던 11월 초반 요때를 기점으로 생각을 했을 때 한번 쭉 떨어지고 요때가 8월까지 쭉 떨어지고 2,300대 갔다가 다시 회복하는 듯해서 2,700대 갔다가 또 내려오고 살짝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고 살짝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고 살짝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는 저점을 점점점 낮추고 있는 요 전형적으로 아주 교과서적으로 나쁜 패턴, 요게 지금 우리를 매우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6월, 7월부터 지금 여기만 쭉 보았을 때 정말 질이 안 좋은 그런 시장이 펼쳐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좀 볼까요? 거래량도 여기만 계엄 때만 거래량 확 터지고 그다음 거래량 지금 죽은 거 보이시죠? 네, 봤습니다. 아예 뭐 네. 지금 죽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장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코멘트 일단 들어본다면 하창한 본부장님부터. 네, 강한 종목군들은 강했다. 강한 종목군들은 강했다. 뭐 예를 들면은 음식료, 조선, 그다음에 엔터도 그랬고, 그다음에 뭐 방산 쪽도 일부 뭐 넥스원이나 뭐 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애들도 강했고, 롯템도 어쨌든 다 올랐잖아요. 조선이지만 화장품도 화장품, 실리콘2, 뭐 코스메카 코리아, 그다음에 기자재, 태강, 성강밴드 뭐 이런 애들, 조선 기자재 묶어서 강한 애들은 다 강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초반에 오프닝벨 하던 때보다는 비슷하죠. 오늘 조금 더 한 반 정도는 올랐죠. 반 정도는 올랐는데 문제는 딱 초반에 하고 나서 김장현 본부장님이 잘 언급을 해주셨지만 상법 개정에 대한 토론회,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혹시 이러면서 기대감 때문에 살짝 올라왔어요. 맞아, 그리고 한 뭐 10시, 11시 지나서 12시까지 떨어지는 거에 뭐 절반 정도? 맞아요. 어느 정도는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2시에 또 한 번의 울트라 리스크, 또 한 번의 리스크가 입 열자마자 또 쭉 떨어집니다. 요즘 파월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요즘 파월 등장해서 입 열면 시장이 일단 긴장부터 하잖아요. 왜 그런 것처럼 기자회견을 했을까요? 기자회견 하면서 쭉 그 심리는 뭐라고 보세요? 그 기자회견에 의한 하락의 심리? 이거 우리나라만 빠진 겁니다. 왜냐면 일본은 버텼으니까. 일본은 한 1% 빠졌나요? 0.5%. 0.5% 많이 오셨네. 네. 우리는 상법에 대한 기대가 올라갔다 내려온 그 영향도 있고, 네. 우리는 일본보다는 배터리하고 반도체가 워낙 더 크니까 그게 더 있고, 두 개 겹쳐서, 그렇죠? 예, 생각만큼은 못 가고 발락을 다시 했죠. 아깝게. 안타깝게. 저는 시장의 반응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뭐 기자회견이나 변호사 측의 이야기를 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이거 길어지겠구나. 그렇지. 그 느낌 안 받았어요? 이거 승복하지 않고, 물론
그분은 그분 입장이 있으니까 여기서 싸우는 게 정당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주식시장의 입장에서는 무언가 시스템이 안정화되기를 원하는 입장에서 쳐다본다면 우리가 민주당이 금투세 찔찔 끌 때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그것도 그 실기하면은 3개월 뒤하고 3개월 전하고 눕혀놓고 내려가는 거하고 내려가듯이 올라가는 거하고 거기 깔딱깔딱 이제 목에 차 그 저기 골든타임 익수하기 전에 네. 익사하기 전에 살려주는 거하고 그쵸. 이게 다리 위에다 올려놓고 뭔가 선물 주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 타이밍이 중요한데 우리는 알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거나 애써 부인하지. 그게 안타까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30분 듣고 나서 저도. 아니 뭐 그분이 뭐 잘못을 했건 안 했건 그걸 떠나서 시장 관점에서는 뭔가 안정화가 돼야지 뭘 하는데 안정화가 안 되니까 뭐 끄트머리 줘야 되는데 끝까지 진짜 이거를 끌고 가서 싸우겠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은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산을 만약에 잘 되어 있으면 또 이제 괜찮을 텐데 그렇죠. 돈도 예산안도 지금 애매한 상황이라서 빨리 정치적으로 안정화가 돼야 다시 집행하고 뭐 이렇게 해서 스토리가 진행이 될 텐데 그것도 약간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렇게 됐으면 뭐 어떤 거든지 간에 마무리가 잘 됐으면 정치랑 경제랑 조금은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그래도 있으니까 뭐 해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도 풀 수 그래. 있는데 지금은 다 엮여 있잖아요. 완전 이렇게 믹스되어 이거 안 되고 있으니까 저거 안 되고 맞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약간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정부 주도하에 수출 기업들을 지원하고 그렇죠. 경쟁력을 끌어내서 뭐 이거는 우리나라 자체가 일단 강해야 되잖아요. 잘 팔고 우리나라 돈을 잘 벌어야 우리나라 부국이 강해지는 건데 그렇게 지금 힘을 모아서 싸워도 모자를 판에 어쨌든 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수출 데이터에 영향을 주는 거고 그 원화 가치가 아무리 달러가 강해진들 네. 우리나라가 수출도 잘하고 경쟁력이 있으면 원화가 그렇게 안 떨어져요. 그럼요. 근데 당연하죠. 지금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여기 바람 불면 그냥 휘잉하고 날아가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뭐 좀 영향을 줘서 좀 전반적인 분위기가 참 쉽지 않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 지금 하락한 원인을 찾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면 그럼요. 예. 하락은 이제 현행적으로 하락을 한 거고 사후 분석을 하는 게 저희기 때문에 그렇죠. 뭐 때문에 떨어졌는지 뭐 칼로 무자르듯이 딱 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 없죠. 근데 이제 왜 우리만 떨어졌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요거 한번 차트 보여주시겠어요? 니케이는 오히려 2시 전후로 해서 1시 반부터 쭉 올라갔어요. 보이시죠? 니케이는 2시부터 올라갔습니다. 전후로 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올라갔네. 오전 아침에가 바닥이었네 확실히. 그렇죠. 그치 그게 우리는 우리도 아침보다는 나은데 나긴 한데 올라갔다가 내려왔으니까. 여기서 만약에 니케이가 같이 떨어졌거나 달러화 환율에 대해서 변동이 있었거나 그거 없었지. 뭐 그런 게 있었더라면 이게 글로벌적인 움직임이었구나 싶은데 우리만 여기서 지금 분봉으로 보면 갑자기 2시 전후로 해서 맞아요. 쭉 떨어지니까 홀로 독고다이 갔어. 뭘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한 건데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일봉으로 봤을 때는 오늘 이렇게 끝나게 됐습니다. 마이너스 2.45% 마이너스다가 그래도 코스피가 1.8% 마이너스로 이렇게 끝나게 됐으니까 난 좀 걱정되는 게 오늘 1.8% 빠진 게 오전에 우리 끝나고 나갈 때 네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2% 안쪽이면은 그래도 뭐 아주 이상한 건 아주 좀 그건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오프 더 레코드로 말씀드린 거 가는데 네. 그걸 준한 거면은 뭐 어차피 맞는 건데 이 정도면 그래도 뭐 말 잘해야 되는 준수한 건 아니고 최악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까 그 원인이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그러면 다음에 반등하다가 다시 또 밀릴 수도 있어. 조금 더. 그게 조금 찝찝합니다. 반등할 때 반등도 세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지 나중에 여유가 생기는데 그 여유가 안 생기고 오늘 얼마나 남았어요? 이제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목 몇 개 안 남았죠? 5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아쉽습니다. 많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3시 30분 지나가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땡땡땡 해주셨습니다. 땅비니님하고 드가님이 3시 반 패장 땡땡땡 탈감님 대박 양봉님 드가님 나들이님 권종근님 그리고 음미채님도 땡땡땡 해주셨고요. 마이너스 1,300만 원이다 이렇게 말씀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계십니다. 맙소사돌님 하리보님
우주로라님이 명행님, 동묘님, 보노님, 헬프미요. 많은 분들이 지금 고통에 좀 몸부림치고 계신 그런 상황이고요. 디프테리아님도 오늘 오셨네요. 전효민님, 오늘 더 감사님도 땡땡땡 해주셨습니다. 아이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진심으로. 이게 금리에 대한 영향, 전쟁에 대한 영향, 그리고 계엄과 정치 리스크에 대한 영향, 우리나라가 몸소 코스피가 홀로 다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픈 그런 상황이고, 올라갈 듯 하면서도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다시 더 떨어지고 저점을 더 넓혀가는 이 시장을 보면 참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죄송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여기서 이제 살 길을 찾으려면은 지금 뭐 섹터와 종목밖에 없는 것 같고 뭐 가뭄에 콩나듯 있는 거지만서도 이렇게 살아남는 섹터, 최고점에서 계속 놀고 있는 섹터,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거를 찾아서 열심히 방어하는 수밖에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은 코스피가 1.95% 마이너스로 하락한 요 오늘의 시장, 하창원 본부장님 시황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금 이제 끝났죠. 네, 그래서 이제 코스피가 1.95% 하락 마감한 2,435선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투심은 굉장히 안 좋았죠. 코스피에서 214종목 상승, 하락이 684종목. 근데 아침보단 조금 늘어나긴 했어요. 네. 그래도 이제 뭐 하락폭이 워낙 컸고, 이제 장 초반에는 외국인의 매도 폭이 별로 없었고, 그다음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도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역시 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계속적인 이런 수급 유출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의 하락폭이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그거죠. 이제 FOMC가 제일 큰 영향을 줬고, 뭐 나머지 우리가 좀 이게 방금 얘기한 것들은 이제 좀 뭔가 뒤집어 볼만한 변수 포인트들을 얘기를 드린 건데, 그 요인들이 크게 힘을 쓰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684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전일 대비했을 때는 1.89% 하락했습니다. 거래대금은 뭐 최근에 7조 8조 수준에서 코스피는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6조대 초중반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네요. 거래소에서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이 4,300억 원치를 팔았습니다. 뭐 지금 가지고만 있어도 손실이죠. 환율이 계속 높아지니까. 뭐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불안감들, 뭐 그런 것들 지면 기사에도 꽤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아침에도 좀 보여드린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난리가 났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선물의 매도가 강하다 보니 오늘은 기관에서 이제 금융 투자가 똑같이 좀 팔았고요. 연기금은 장 초반에는 팔다가 이제 후반으로 들어오면서 계속 좀 매수를 했는데, 힘을 내주고 있기는 하지만 뭐 외국인의 이 매도세가 워낙 강하다 보니 쉽지 않은 상황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기관이 같이 좀 매도를 해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기관의 수급도 같이 출회가 되면서 하락폭이 조금 더 크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원달러 환율은 1,452원 10전으로 지금 16시 이제 15시 30분 기준으로 거의 이렇게 마감이 되어가고 있고, 뭐 전반적으로 좀 니케이랑 뭐 다른 중국 증시나 이런 것들과 비교해 보면 네. 좀 답답한데 상황이 좀 달라요. 그 다르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다른 증시는 무언가 모멘텀이 있고 우리나라처럼 YTD로 봤을 때 많이 빠지지 않았으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빠졌으니까. 네, 그렇죠. 네. 근데도 이번에 무슨 FOMC고 뭐고 이런 타이밍에 우리나라가 더 빠지는 이 상황. 취약한 게 더 타격감이 다르죠. 타격감이 다르다. 다르지. 다르죠. 어떻게 다를까요? 일본이나 이런 데들이랑 우리랑은 지금 차이가 있죠. 명확하게 차이가 있죠. 그리고 오늘 또 그 금리 또 동결했으니까. 그리고 얘네의 그 성명서를 보시면 고용과 소득이 점진적으로 완화가 되고 있고, 경제 상황도 점진적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멘트들이 있어요. 네. 그런 스토리가 있고, 우리는 지금 그건 아니죠. 우린 점진적으로 악화되고 있잖아요. 네, 악화되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정치적인 리스크에다가 지금 이제 오늘도 또 미국에서 중국 거 통신 그거 안 한다고 해서 통신주들 막 올라가고 했잖아요. 통신 장비주들. 뭐 그런 것들에서 계속 규제는 생기고 있고, 관세도 또 두들겨 맞아야 되고, 스토리 자체가 좀 많이 다르죠.
네, 그래서 이런 뭐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일본은 어쨌든 지금 뭐 힘내서 이렇게 막 해낼 수 있는 상황이고 으쌰으쌰 한다면 지금 우리는 당장 그렇게 하기는 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해결해야 되는 것도 있고 앞에서 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늘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긴 하지만 지금 좀 위치가 다르다고 봐요. 네, 그래서 입장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조금 낮은 지역에 있고요. 일본이나 기타 다른 좀 위 지역에 있어요. 똑같이 막 폭우가 내려도 피해가 우리가 더 큰 거죠. 똑같은 비가 내려도 방어도랑 얘는 좀 그런 게 좀 다르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고고 어게인 고님께서 진행자랑 패널이랑 내용과 상관없이 그냥 방송도 짜증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이해하고요. 여기 오셔서는 저희가 마감 방송 뭔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같이 이제 뒤풀이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짜증 나시는 거 오늘만큼은 욕하실 분은 욕하시고 짜증 내실 분은 짜증 내시고 또 화내실 분은 화내시고 그렇게 해서 또 그렇게라도 조금 감정을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결국 하루하루 또 버티면서 또 이겨내고 또 수익을 내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한테 사과하는 분도 계신데 죄송합니다. 네, 제가 떨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오셔가지고 짜증나면 짜증내야죠. 뭐 어떡합니까? 그거 참으면 화병까지 걸리지. 주식해서 돈 잃고 마음 아픈데 화병까지 걸려야겠습니까? 짜증내고 싶으면 내야죠. 네, 짜증내세요. 좋습니다. 김영호 본부장님도 아까 그 일본과 중국과 우리 상황을 비교하는 거에 대해서 코멘트는? 그 중국 같은 경우도 오늘도 별로 많이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근데 어저께도 보면은 미국이 중국을 무조건 때려잡을 것이냐. 그것도 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어저께 그런 게 있었어요. 어저께 낮에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중국에 장비 업체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한 20조 되는. 작은 종목은 아니죠. 20조 맞나? 20조 넘는 회사가 있는데 에이맥이라고 있어요. 찾아서 사봐주세요. 에이맥? AMEC라고 네. 상해에 상장되어 있는 장비 회사예요. 중국 로컬 장비 회사. 중웨이 반도체. 중미 반도체. 네. 근데 얘네가 원래 그 제재에 포함돼 있다가 제재에서 포함 안 시킨다는 얘기가 어제 나와서 그 바람에 얘네 포함해서 중국 관련되는 장비주가 반도체주가 많이 올랐다고 그래요 어저께. 그거 조금만 풀어서 얘기해도 될까요? 네. 중국의 램 리서치로 불리는 식각 장비 업체 AMEC이 미국 국방부를 대상으로 제재 우리 무효다 풀어주세요라는 소송을 제기한 게 8월입니다. 근데 이제 미 국방부가 인민해방군과 너네 그 장비 업체 너네 관계 있잖아 이러면서 제재 리스트 올린 건데 없다고 됐어. 요게 없다고 하는 듯한 뉴스가 어제 나왔다. 그렇죠. 어저께서 주가 많이 올랐어. 그 관련되면서 분위기.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것도 진짜 자기네 입맛에 이게 CXMT도 우리는 CXMT가 제재를 받을 거라고 또 생각하잖아요. 근데 전제 조건이 CXMT가 제재를 받으려면은 CXMT가 엄청나게 HBM이건 뭐 DDR5 우리가 잘하는 거 여기 어드밴스드가 된다는 전제하에 제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제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약간 희망 고문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걸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어쨌든 이런 정황이 그 중국은 부양 정책도 있고 계속 헛소리 하고 있지만은 근데 우리는 헛소리도 못 하잖아요. 얘기해봤자 안 들으니까 헛소리고 과장이건 그래도 솔깃해야 됐는데 우리는 솔깃하게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한 발짝 우리가 다가가려면 두 발짝 뒤로 물러서서 꼬나보고 이런 시간과의 싸움이 좀 더 지속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본하고 중국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나쁜 뉴스가 나와도 우리는 이게 충격이 한 2배는 몰라도 하여튼 한 50%는 더 많은 것 같아요. 계속 그럴 것 같아요. 결국 연관성은 직접적으로 있는데 무언가 목소리를 내거나 할 수 있는 액션에 대한 파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카운터 밸런스 하는 힘이 없으니까 그걸 걔네들이 알고 있어. 외국 놈들이. 때리면 맞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여러 가지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더 취약하다. 그렇죠. 돈도 없고 막을 돈도 없고. 철저하게 쌀 때만 사야 돼. 쌀 때만. 더럽게 쌀 때만 그런 주시면 살짝 건드려. 더럽게 쌀 때만. 네. 옆에서 명민이가 막 뭐라 그럴 때 하면서 속으로는 얘가 이러니까 한번 사볼까 이럴 때만 사죠.
제가 딱 주식 예. 사낼 때. 그 자체로서 여기 그 충분한 가치를 하고 있어요. 제가 카카오 쓰레기 주식입니다. 한 10번 얘기했을 때 카카오 그때부터 반등했어요. 열 번밖에 얘기 안 그 했어. 정도 얘기. 더 했는데 체감으로 체감으로. 한 10번 했는데 실제로 한 30번 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도 미국 주식이 시가총액의 75%인지 아세요? 전 세계 75%가 미국 주식이 돼버렸어요. 전 세계의 75%. 75%가 지난 미국 주식. 주식이더라. 근데 예전에 10년 전, 20년 전에 60%밖에 안 됐거든요. 거기서 한 5%만 빼가지고 나왔다 칩시다. 미국이 이렇게 고정받으니까. 그럼 5% 나오면 말이죠. 그게 우리도 얼마나 올까요? 중국하고 일본하고 인도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빨리 빠진다고 우리한테 무조건 올까요? 우리들 환율 갖고 내려가면 좋은데 환율이 안 그렇고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5%가 미국에서 빠지더라도 우리가 먼저 올 거라고 그 해석을 하고 싶은데 이 아무리 봐도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오케이, 미국 알겠습니다. 빠지는 걸 안 좋게 봐요. 수급을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오늘은 외국인이 선물하고 거래소에서 둘 다 던졌습니다. 둘다 여기다가 기관이 같이 던진 게 굉장히 크리티컬했는데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4,300억 넘게 매도했고요. 기관이 거래소에서 5천억 넘게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선물에서 5,200억 넘게 매도를 같이 동시에 때렸던 점이 좀 시장을 더 크게 짓눌렀는데 매도한 종목의 순위를 찾아보니까 외국인이 가장 크게 매도한 게 삼성전자 3,300억을 던졌습니다. 그 다음 2위가 현대차인데 현대차는 300억대예요. 그러니까 3,300억을 삼성전자 던지고 2위에 현대차는 370억 던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240억, 두빌 200억. 그러니까 대부분 삼성전자를 그냥 패대기로 던졌다는 겁니다. 아직도 팔 게 남아있나? 혹은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 너무 매도세가 제가 봤을 때는 아니지만. 미안한 얘기지만 더 남았어요. 더 남았어요? 더 남았어요. 물량은 많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도 오늘 엔비디아 그 마이크론 실적 있잖아요. 실적이 아닌 거 가이던스가 나빴잖아요. 네네. 이거를 준용하면은 1분기 실적에 대한 한 번 더 반응을 감안하면은 외국인은 49%대까지 내려갈 것 같아요. 지금 몇 퍼센트 정도예요? 지금 50% 간당간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제가 볼게요. 다시 한번 확인되나요? 삼성전자 외국인 50.8%. 50.8%. 네. 40 9점대까지는 갈 것 같아. 과거도 그렇게 가고 바닥을 쳤거든요. 그게 기술적으로는 우리 4분기 실적이 나오는 시점. 그러니까 다음 달이죠. 그렇죠. 그때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FOMC가 그렇게 이상한 얘기 안 하고 좀 우리한테 호의적이게 했으면은 오늘 이렇게 안 나왔을 수 있죠. 충분히. 예, 그 연속성을 그 타이밍적으로는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꼭 삼성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그런데 기술적으로는 실적이 좀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둘 다. 오늘은 하이닉스도 팔지 않았을까 외국인이? 팔았을 것 같아요. 아닌가? 샀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삼성이 본질적으로 올라가려면 둘 중에 하나. 트럼프가 CXMT를 강력하게 제재를 해서 그쪽을 아예 아웃시키는 쪽으로 뭐 노선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거나 혹은 삼성전자가 6세대의 요 HBM 쪽을 잘 하고 있고 잘 할 거다. 잘 할 거다로도 짤도 안 먹히지. 성공적으로 무언가를 서프라이징하게 해내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게 가장 큰 거죠. 스스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거죠. 둘 중에 하나. 보우스인데 일단 둘 중에 하나.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CX는 제재하는 거, CX는 엄청 잘 된다는 가정을 하고 미국이 제재할 것 같고, 왜냐면 AMEC이나 기타 등등 제재를 풀었다가 놨다 하는 거 봤을 때는 순수하게 자기네 멋대로거든. 미국이 우리를 사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확실히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희망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게 가능성이냐, 현실적이냐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보노님도 오늘 지금 아까 수급 보면서 삼성전자 매도까지 같이 엮어서 네. 뭐 아이디어를 좀 짜내보자면 네, 일단은 뭐 삼성전자가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지수단에서의 이탈을 할 때 제일 건들기 쉬운 게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옵션에서도 지금 이제 그게 엄청나게 많이 그 풋옵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던지고 그런 상황을 유지를 하려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현물을 건드려야 되고 거기서 삼성전자를 제일 갖고 놀기 쉬우니까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 하이닉스는 많이 샀어요. 오늘 제일 많이 산 게 하이닉스고 여기 샀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조선이라든지 방산 쪽이 그 다음에 이어서 물론 엄청나게 큰 수급은 아니지만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뭐 요번 달 12월만 놓고 보더라도 이제 하이닉스는 계속 사고 있는 걸 보면 확실히 하이닉스가 지금 순매수 1등이거든요. 12월 달로 보면은.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 아예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요즘 AI에서도 엔비디아 칩 외 쪽으로도 좀 퍼져나가는 것들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근데 워낙 MS가 또 엔비디아 칩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른 수혜도 있고, 그래서 어제 사실 지수가 눌린 것 치고는 엔비디아는 거의 안 떨어지고 네. 대장에서도 오히려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HBM을 필두로 AI 쪽은 나쁘진 않다라는 시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쪽은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방향으로 일단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만약에 진짜 시가총액 1위가 아니었으면 이 정도로 수급이 들어와 있지도 않았겠지만 이 정도로 나가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떨어뜨려서 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 달에 또 제일 많이 판 게 KB금융. 뭐 현대차, 신한지주 요런 쪽이니까 그냥 우리나라 지수에서 좀 많이 담았었던 라인들을 좀 던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금융이랑 자동차까지 던진 거 보면은 걔네들이 다 이제 외국인 올해 내내로 봤을 때는 좀 수급 상위 종목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 방산, 그리고 네이버, 엔터 요런 쪽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변압기당. 그래서 수급적으로는 또 이런 쪽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뭐 감안하셔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뭐 배당이라든지 뭐 연기금 수급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 기아, 뭐 금융, 그다음 자동차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담아서 외국인과 지금 기관이 좀 보는 종목군들이 약간의 결은 좀 다르다라는 것도 좀 인지를 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쉽지 않네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오늘 BOJ 관련해서도 코멘트 두 분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또 뭐 기자회견 하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봐야 되는데 동결했다는 것 자체만 말고는 네, Q&A 뭐 이렇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나온 게 기사가 엔달러 한번 화면 보여주시면은 일단 제가 찾은 기사 지금 외신에서 좀 찾아야 될 것 같고 그 요거 보여주시면 그래프만 지금 살짝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요 정도 지금 100달러엔 환율이거든요. 이게 지금 155.04에서 155.93, 156까지 급격하게 또 올라왔다는 점. 동결하니까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명이 반대했구나. 9명 중에서 네, 8명이 찬성하고 네. 한 명만 올릴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반대했다. 동결에 반대했다. 요거는 저희가 계속 찾아가지고 네. 뉴스가 나오면은 조금 더 이것도 만약에 그 경제 데이터라든지 그런 코멘트가 만약에 뭐 또 경제 자체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만약에 힌트가 나오면은 네. 이거는 아닌데 1월 달은 여전히 또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해석될 소지도 있죠. 근데 지금까지는 이걸 사실 그런 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네. 그나마 다행인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금리 여기 이제 BOJ 같은 경우는 뭐 결과 나오기 전에 제 거 하는 거에는 올려놓긴 했었는데 애초에 동결 확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90% 이상이었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입장은 3개월 이내에 금리 인상을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지금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고용, 소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점진적으로 이 경제적인 레벨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대외 변수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리스크를 감안하면서 진행할 필요가 없다의 기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결을 하지 않겠느냐가 좀 우세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얘기했을 때 중요한 거는 향후에 금리 인상에 대한 단기적인 스탠스가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애초에 이거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전 12월은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게 1월 달 정도다라는 그게 많았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대외 변수가 심해지고 관세 전쟁도 있고 이제 트럼프에 대한 이런 정권이 들어오면서 이제 인사 막 하는 시기이다 보니까 만약에 그쪽에서도 좀 일본이 무리하게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인사 다 확인하고 어떤 정책을 하는지를 좀 보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좀 당분간 안 하는 방향으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방향으로 가주면은 이제 뭐 코인 쪽도 빠르게 더 반등이 나오고 애초에 코인 같은 경우는 BOJ에서 금리 동결하자마자 반응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도 높아지고 기술주들로 수급이 좀 돌면 미국 증시나 이런 쪽도 좀 돌아올 수 있고 그럼 전반적으로 또 분위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제가 지금 내용을 전혀 보지 못했지만 네. 이 향후에 단기간에 금리 인상을 강행할 것이냐 이 여부가 일단 제일 핵심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만 안 하면 뭐 또 당분간은 BOJ 얘기는 또 절로 치워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 뭐 전체적인 이야기를 브리핑을 해봤는데 오늘 장 지나가고 나서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이제 왜냐면 내일 금요일이고 다음 주 지나가면 이제 크리스마스 껴있고 그 다음에는 바로 연말 플러스 연초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큰 산이 지나간 게 지금 BOJ, FOMC 그리고 뭐 이런 것들 탄핵안 가결 플러스 뭐 마이크론 실적 뭐 이런 것들이 지나갔을 때 이제 어떤 생각 오늘 장까지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오늘 장까지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제 요 얘기 드리면 또 너 왜 맨날 똑같은 소리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상반기 때 떨어졌을 때 저점에서 이렇게 좀 주워보자라는 그런 멘트들의 뉘앙스와 좀 하반기는 조금 달라요. 이 좀 위에서 상방에서 매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꽤 많이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시계열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면서 좀 늘려서 봐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레벨 자체가 명확하게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이게 진짜 찐 바닥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에서 어떠한 좀 우리가 확실한 그거를 찾아내기 전까지는 약간은 상방은 제한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지수 단으로 접근하면 지금 2,500 이상으로는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좀 너무 짧게 보시면 지금은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 아까 명앵커가 차트를 잘 보여줬는데 자 여기 한번 화면 보여주시면요. 우리가 네. 아까 떨어진 부분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르는 부분도 한번 보자고요. 네. 자, 좀 우리가 또 행복해져야 되니까 자 보시면은 우리가 올라가기 전에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 있었고 떨어진 구간에서도 나중에 올라갈 때도 상당히 이 기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기간이 상당히 좀 길거든요. 올라갈 때도 분명 긴 사이클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 하락의 기간이 똑같이 많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건데 결과적으로 얘가 계속 영원히 떨어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돌려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 60과 120선이 워낙 이격이 많이 벌려져 있고 아직까지 이 돌파 시도를 한 번도 못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그냥 막 이게 지수이기 때문에 그냥 막 돌아서지 않아요. 어떤 추세가 있고 흐름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회복이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60선 자체가 돌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3개월은 봐야 돼요. 근데 120선까지는 엄청 많이 벌려져 있기 때문에 최소 6개월은 좀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계열을 넓게 보시고 돈을 거치로 쓰지 마시라는 얘기는 그래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듭 강조드리지만 지금은 너무 단기로 보시면 스트레스를 그 어떤 걸로 하든지 간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시계열을 길게 해서 이렇게 씨앗 뿌려놓고 좀 상황이 좋아지고 수입 데이터 좀 변화 나오고 뭐 반도체도 어느 정도 다 성과가 보이고 그렇게 됐을 때 그리고 우리나라 수입 데이터가 지금 반도체 비중이 너무 높아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다른 쪽이 좋아지면서 해소가 되는 그러한 것들을 확인을 만약에 못하면 더 걸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시간이 걸리니까 너무 급하지 않게 그리고 지수나 이런 걸로 좀 소외감 되지 않게 짜게 치고 빠지고 하면서 이 씨앗을 계속 뿌리는 과정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시기가 약간 좀 그렇고 워낙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요때로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19 때 올라가고 나서부터 이거 엄청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때 기억나시죠? 요때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구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게 많이 올라간 만큼 또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이 올라온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려가는 구간도 좀 비슷한 구간으로 보면 아직 좀 더 남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감안하시고 대신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나와도 이 하방 자체가 좀 그래도 지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니까 너무 급하지 않게만 해주셔야 된다. 이거는 어떤 패널이 와도 지금 뭐 명확한 뷰를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도 코멘트 좀 짧게만 가죠. 단기적으로는 하방 리스크가 좀 크게 나올 수도 있다 봅니다. 단기적으로 하방 리스크 좀 더 크게 나올 수 있다. 연말 연초까지. 그러니까 수급은 약하기 때문에
떠나갈 사람 떠나가고 조금 혹시라도 악재가 나면 또 빠질 수 있어요. 아. 안 빠지면 이거 버티는 정도가 베스트 같다. 악재가 더 나올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뭐 나오면은 그냥 딱 건드리면 받을 사람이 없고 다 휴가 가고 돌릴만한 무슨 어닝의 업그레이드가 곧 한 2주 사이에 나올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네. 조금이나마 다운사이드가 더 먼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도님과 함께 시장 함께 볼까요? 올라갈 섹터? 네, 산업군을 좀 보면요. 일단은 뭐 오늘 음식료, 조선기자재, 화장품, 엔터, 양자암호, 통신 장비 뭐 이런 쪽들이 좀 올랐습니다. 기본적으로 뭔가 수출입 쪽에서 영향이 있는 쪽이라든지 아니면 명확하게 이슈가 있던지 아니면은 지금 미국장에서 굉장히 핫하던지 이렇게 해서 딱 나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그 외에도 산업군들이 좀 있긴 했는데 일단은 오늘 좀 눈에 많이 들어온 산업군들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음식료, 조선기자재, 화장품, 엔터, 양자암호, 통신 장비. 확실히 최근 들어서는 저 조선, 화장품, 음식료, 수출. 예, 요쪽이 제일 강한 것 같죠. 맞죠. 그렇죠. 원래는 근데 요거 좀 궁금하네. 관세에 상관이 없는 거를 고르자 뭐 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수출이 화장품, 환율 수출. 화장품 관세랑 상관이 없나요? 관세 별로 없죠. 애초에 너무 싸잖아요. 화장품이? 원래 저가인데. 워낙 싸서 로드샵 대비했을 때 거의 3분의 1 정도 가격이래요. 전략 자산이 아니라서 상관이 없는 거죠. 전략 자산. 그냥 배터리나 반도체는 확실히 건들고 싶죠. 그렇죠. 안보랑 상관이 있으니까. 뭐 화장품 우리나라 쓴다고 뭐 건수가 없을 것 같아요. 화장품 생기는 건 가지고. 아니잖아요. 그렇지. 건수가 안 되지. 조선은 우리한테 손을 내민 쪽이고 내민 뭐 쪽이고. 먹는 쪽도 그렇지. 사실은 내수에서는 가격 올리기도 쉽지 않은데 해외는 막 가격도 올릴 수 있고 또 잘 팔리고 이러니까 뭐 그런 거 가격의 이슈가 아니잖아요. 네. 정가를 시키든 아니면 원래 낮아서 그렇죠. 수요가 늘어나서 마켓쉐어를 더 잡던. 거긴 또 말씀하신 거 정가도 막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조선방산 변압기는 관세를 하기에는 너무 많은 수요가 있는 쪽이기도 하고 또 중국이랑 조선은 사실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다른 데 다 지금 뭐 점유율이 없으니까 다른 거 다 건드려지지. 반도체, 2차 전지, 뭐 방산 뭐 조금 다르지만 하여튼 그런 거 건드려지는 게 우리는 크니까 그 애매한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어. 오케이. 저 상승 섹터 중에서 하나씩만 잡아서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김정일 본부장님부터. 화장품, 수출, 미용도 그렇지만은 데이터가 계속 우리 또 20일 지나면 또 나오잖아요. 오늘 19일인가요? 그럼 내일 지나서 또 나올 수 있는데 오늘 19일 맞죠? 맞아요. 예. 곧 나오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도 있어서 오늘 같은 날도 안 빠진 것 같아요. 거의 전체적으로 내려간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런 그 종목으로 좀 지속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갑니다. 조선은 또 우리 호노님 많이 말씀하실 거니까 저는 그거만 얘기하고 엔터 좋죠. 엔터 좋죠. 엔터. 세이프하니까. 네. 예. 엔터하고 화장품이 좀 편해 보이긴 합니다. 엔터랑 화장품이 좀 더 편해 보인다. 본호님은요? 요게 또 한한령 노이즈가 좀 있었어요. 어떤? 그 한한령. 중국에서 콘서트 이슈가 있었거든요. 어떤 섹터요? 엔터랑 화장품. 엔터 화장품이. 네, 다 이제 중국 쪽이랑 만약에 그 한한령 해제 이슈가 나오면 항상 움직이던 산업군이기도 했고 최근에 이제 무비자부터 시작해서 약간 풀어주는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좀 확실히 좀 이벤트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걔네 스스로를 위해서 내수 진작을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를 툴로도 더 활용하기 좋지. 검정치마. 중국에서 콘서트연 검정치마. 네, 기사 보시면 검정치마가 뭐예요? 검정치마. 그게 뭐예요? 네, 기사 치면 나와요. 검정치마. 검정치마? 네, 요 가수 검정 고무신은 아는데? 검정치마. 여기 인디밴드 화면 보여주시면요. 이 노래 알죠? 그 쇼츠에서 나오는 노래잖아요. 많이 나와요. 띵띵띵. 쇼츠 전문가시네요. 나 쇼츠만 보니까. 끝까지 보라. 검정치마. 네. 중국에서 한국 가수가 공연한다. 이 진짜 오랜만이잖아요. 엄청 오랜만에. 8년 만에. 그런 얘기 들어본 지가 꽤 오래됐네. 네. 검정치마 여러분 모르세요? 쇼츠 보면 엄청 자주 나오는 노래인데 띵 이런 노래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상승 섹터 조선 화장품 그리고 엔터 뭐 이런 애들이 네. 식품 이런 애들이 조금 점령을 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락 섹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하락은 뭐 많이 떨어졌죠. 네, 반도체랑 자동차, 뭐 바이오, 카카오 등등등 뭐 하락 종목 수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고 뭐 일단은 어제랑 좀 사뭇 달랐죠. 어제는 반도체 쪽이 조금 힘을 내줬고 오늘은 또 많이 힘을 뺏겼고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도 노이즈가 있었고 뭐 나스닥 자체가 박살나는 흐름이어서 뭐 이건 좀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좀 아쉬운 건 자동차 이런 거 좀 기세 좀 들어오다가 한 방에 꺾여가지고 이런 건 좀 아쉬운 것 같고 바이오는 최근에 조금 계속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는 좀 진짜 어려운 것 같네요. 반도체 그러니까 레거시 하는 데는 지금 기대감이 많이 확실히 이번에도 죽은 것 같고 HBM 쪽도 HBM을 잘하는 애들은 그나마 나은데 HBM에서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만 저점 매수 이것만 유효해요. 오케이. 그러면 김정일 본부장이 며칠 전에 얘기하신 반도체 하이닉스 콜 강하게 합니다. 반도체가 다크호스로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에 대한 변화가 있습니까? 변화가 있지. 오늘 마이크론 실적의 가이던스가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아까 아침에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다시 한번 아침에 나온 거 보려면은 그 마이크론이 얘기한 얘네들의 2, 4분기 그러니까 12월, 1월, 2월의 전망이 예상보다 25%나 빠졌거든요. 네. 그럼 우리로 따지면 우리는 내년 1, 2, 3월 달 지금 4, 4분기 실적도 안 나왔는데 네. 4분기 실적 내려간 거는 주가에 반영이 돼 있고 이제 올라갈 수 있다고 봤는데 네. 내년 1, 4분기 전망이 우리가 충분히 네거티브하게 반영을 했는가 거기에 퀘스천을 가질 수 있는 시점이 된 거예요. 네. QOQ로 마이크론 한 20 몇 프로 빠졌단 20% 빠졌단 말이에요. 예상보다 20% 빠졌고 네. 그러면 우리나라 삼성 하이닉스의 내년 1, 4분기가 올해 4, 4분기 아직 안 나온 수치보다도 얼마나 빠진 게 지금 반영돼 있냐 주가에 이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근데 지금 대충 한 15% 정도 빠지는 것까지는 최근에 낮은 수치가 나와 있어서 그 정도 밑에 하면은 이것도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1월 달까지, 1월 한 1, 2주까지 실적이 나오기 직전까지 업데이트가 되면서 흡수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마이크론이 오늘 저 종가에서 만약에 14% 더 빠지면은 걔네가 PER로 따지면 9배 정도까지 빠질 것 같거든요. 지금 10배인데 10% 빠지면 9배 돼요. 그럼 그거에 디스카운트 하면은 70%에서 70% 정도, 0.7 정도 하면은 우리가 6. 몇 배 정도를 때려줄 수 있어요. 하이닉스에. 그럼 하이닉스가 1분기 실적이 이미 반영돼 있다고 치고 하면은 그게 17만 원에서 19만 원 사이가 딱 나와요. 네. 그럼 마이크론이 오늘 10몇 프로 빠진다는 가정을 갖고 거기서 30% 정도 디스카운트 하면은 지금 주가는 그 레인지에 약간 바닥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똑같은 질문인데 그 얼마까지 가느냐 그거잖아요. 얼마까지 가느냐 하는데 원래 가이던스가 그렇게 나쁘지 않으면 한 20만 원까지는 한번 가볼까 싶었는데 네. 20만 원까지 가면은 17만 5천 원이니까 한 12% 오르는 거죠. 네. 10% 오르는 거잖아요. 10% 오르는 것이 단기에 될 수 있을지 시간이 걸릴지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 두고 보거나 확신이 없죠. 하지만 장 자체가 지금 2,460에서 2,600으로 바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플러스 마이너스 리스크하고 리워드 하면은 역시 여전히 하이닉스는 업사이드가 장보다는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업사이드를 5% 10% 1, 2개월 내에 본다면은 시장보다는 업사이드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많이 빠져갖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다크호스라고 한 게 좀 전체적으로 흘러갈까 했는데 전체적으로 흘러가기는 쉽지 않고 요거랑 한미반도체가 미리 빠졌기 때문에 한미반도체하고 하이닉스 정도만의 저점 매수가 유효하다. 네. 5에서 10% 업사이드 보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책상을 치시면 다 들어갑니다, 마이크. 네. 아 그렇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궁금한 거 하나 있습니다. 네, 요거 궁금한 그냥 거. 완전 잡담인데. 네, 괜찮습니다. 갑자기 궁금한 거.
저도 이제 회계법인 출신이잖아요. 강조 안 해도 돼요. 네? 강조 안 해도 돼요. 아니 근데 항상 그 아저씨들이 아니 저도 이 선배님들 중에서 아저씨들이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하면 되잖아. 왜냐면 기사에서도 1사분기 이러면 헷갈려. 헷갈려요. 경제 뉴스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굳이 왜 1사분기라고 그러지? 왜냐면 4분기가 분기잖아. 쿼터잖아. 그러면은 당연히 1분기인 거는 4분의 1인 거 아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왜 모르지. 습관이 그렇게 됐나 보죠. 힘이 척 빠지네. 아니 몰라요. 언제부터 그런지 모르지만 난 배울 때부터 예전에 영어도 이런 게 딴 얘기인데 Q1 Q1 1Q. 1Q 그 다음에 25년 1Q를 25 1Q 1Q 25 뭐로 쓰는 게 맞느냐 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도 20년 전에는 그런 거 갖고도 뭐라 그랬어. 습관이야. 뭐가 맞는 게 없어요. 1Q가 맞죠. 1Q가 맞지. 그치. 그렇죠. 근데 앞으로 쓰느냐 뒤로 쓰느냐. First quarter니까 second quarter. 그게 왜 그러면 25년 1Q를 어떻게 적느냐. 근데 정확히 하면은 25년이라는 게 fiscal year이기 때문에 회계연도이기 때문에 FY 25 쓰고 점하고 1Q가 맞거든. 그렇죠. 근데 FY하고 CY가 똑같으면 그렇게 안 쓰고 1Q 적고 점하고 25 쓰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용어인데 아까 1사분기라는 것도 네. 일본식이긴 해. 아, 일본식이에요? 1, 4 이렇게 2, 4 이게 분명하니까 그렇게 해서 습관이 된 거 어떻게 아니에요. 다시 설명해. 1, 4 이렇게. 1, 4? 그 바닥에서 지금 그거 아니 아닙니까? 1, 4분기 1하고 이게 이렇게 짝대기? 슬래시하고 4잖아요. 1분의 4 분기, 2분의 2분의 4 분기. 그 4분의 4 되면 full year가 되는 거고 그런 개념으로 해서 1, 4분기, 2, 4분기가 나온 거 아닌가 뭐지? 한 추론하는 거고 잘 모르겠어요. 물리적인 건 몰라. 그러니까 언제부터 계속 그렇게 썼어. 쓸데없는 얘기였습니다. 아, 궁금했었어요. 네, 궁금했어. 나도 잘 모르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 앞으로는 1분기로 얘기해줘요? 네? 1분기로 얘기해줘요? 아니요, 저는 뭐 상관없는데. 컴퓨터 됐어? 그거 왜 그런지 궁금했어요. 뭐 논리적인 거 없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이따가 저기 특징주에는 또 요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주식하느라고 머리 빠지고 피곤하고 그래서 맞춤형으로 저희가 네. 요 뭐죠? 비오틴 아니 비오틴 비비랩 뉴트리원 비비랩 영양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비비랩 영양제 구미 하나는 멀티비타민이랑 비오틴입니다. 요거는 비오틴 바이탈 머리 나는 거고요. 요거는 석류 맛, 사과 맛은 멀티비타민 바이탈. 그래서 두 개를 드시면은 머리 빠질 때 머리 나고 피곤할 때 충전하고 이렇게 해서 영양제인데 요거는 캡슐 형태 말고 석류? 젤리? 석류들을 사고 두 개 다? 둘 다. 네. 사과 하나, 석류 하나. 오, 죄송해요. 괜찮아요. 아침에도 우리 먹었잖아요. 이거 뭐 많이 먹어도 돼요. 괜찮아요? 젤리인데 뭐. 그렇지 환 아니니까. 확 올라오는 게 아니니까. 와. 무슨 강아지 밥처럼 나오냐. 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키기 어려운 정제 캡슐형 대신에 영양제로 간식 먹듯이 건강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9종, 면역 기능을 위한 미네랄 2종 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오틴은 머리숱이 고민인 분들께 풍성함을 위해서 비오틴 1000% 함유되어 있습니다. 1일 영양 성분 대비 1000%. 맛있는 구미지만 시각처 기능성 인정한 건기식 건강기능식품으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끝! 고정 댓글에 맛있네.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렸으니까요. 요거 사무실 책상에 이렇게 하나 두시고 오후에 음암때 네. 집에 가기 전 3, 4시 정도에 네. 약간 기운 빠질 때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리프레시 되면. 네, 리프레시 되고. 리프레시 이거 되고. 재고 많아요? 모르겠어요. 왜요? 왜요? 우리 이렇게 먹다 보면 금방 없어질 것 같아가지고. 아, 지금 그러게. 없어. 아침에 몇 개 먹고. 이 남은 몇 개 몇 남았냐면 개 들어있는 거야? 몇 개? 6개 남았어요. 6개. 와, 20개 들어있나 보다. 이거 제가 합리적 오. 의심 PD님하고 여기 지나가는 사람 다 하나씩 집어 먹었습니다. 원래 양은 맛있으니까. 많은데. 그러니까. 근데 진짜 애기들이 젤리 많이 먹잖아요. 근데 많이 먹어요. 색깔도 차라리 애기들 이거- 이 멀티 비타민으로 비타민 젤리 먹는 게 낫지 일반에 뭐 왕꿈틀이 이런 거 먹는 것보다 그쵸, 이거 먹는 게 할게 훨씬 낫죠. 28개 들어있네. 28. 28개. 그러면은 22개 어디 간 겁니까? 뭐 갖다 놓질 못하겠어. 다 없어지니까. 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징주 요 종목 한번 보러 찾아가 보겠습니다. 특징주 가볼까요? 네, 특징주 삼양식품이
중국 현지 생산법인 증설을 결정하면서 키움증권이 목표 주가를 무려 95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100만 원 찍지 뭐 이렇게 애매하게 95만 원이라요? 100만 원. 100만 원도 곧 나오지 않을까 그치, 생각을 하고요. 나올 거 같네. 그래서 오늘 장중에 뭐 S&D랑 더불어서 상당히 조금 이슈가 있었고 뭐 전진 건설 로봇 오늘 장중에 이제 뭐 이런 재건 이슈가 네, 엮이면서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다음 삼성 SDI는 4분기 실적 컨센서스 하회 전망이 나오면서 목표 주가가 또 하향 조정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힘든 상황이 유지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태광 LNG 수출 터미널 투자 수혜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 태광이랑 성화금이 많이 올랐는데 네. 목표 목표 주가가 17,500원에서 21,000원 상향 조정 나왔고요. 칩셋 미디어는 최근에 바닥권에서 꽤 올라오긴 하는데 워낙 주가 많이 빠지긴 했어요. 그래서 중국 내 AI 칩 메이커양 수주 증가 기대감이 된다라고 했는데 주가랑 괴리가 많이 커서 떨어뜨린 것 같아요.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일단 스토리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목표 주가 하향 조정했고요. 그다음 콜마 B&H 같은 경우는 요 소비 경기 둔화 여파 지속이라고 해서 목표 주가를 많이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소비에 대한 흐름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지면 신문 소개해드리면서 카드 이제 할부 6개월 기본으로 하는 거 막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소비 좀 하라고. 그런 거 보니까 확실히 소비가 진짜 안 좋은 것 같긴 한 것 같습니다. 칩셋 미디어는 중국 쪽에서 AI 칩 메이커 향 수주 중인데 저거는 뭐 저거 제재 안 받아요? 그게 아마 그 정도 아닐 거예요. 우리 관련들의 핵심이 아닙니다. 짜잘한 거 뭐 큰 놈들이야 제재하지 뭐 짜잘한 놈들 그거 아닐 뭐. 거예요. 근데 원래 실적이 이게 생각보다 잘 나오는 회사가 아니라서 주가가 아주 개떡이 됐거든요. 근데 그쪽에 새로운 게 얼마나 밸류가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을 할 수 있죠. 요즘 브로드컴 이슈도 있고 그러니까. 2차 전지 SDI가 오늘 좀 많이 빠졌던 걸로 제가 마지막으로 봤는데 맞아요. SDI가 39만 원? 아이 그래도 반등 좀 했네요. 1.5%까지 마이너스로. 미리 많이 저 빠졌죠. 목표 주가 하향에 있어서 아이디어는 원호님 혹시 있나요? 아니면 김정은 부장님? 뭐 적당한 거 아닌가 그 정도? 실적이 안 좋다는. 넘버가 안 나오니까. 게다가 보조금 이슈까지 있으니까 그거 빼놓고 보면은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센티는 좀 안 좋아질 수 있죠. 예. 요 정도 주가 지금 23만 원, 24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 계속 박스권이거든요. 두 달째입니다. 두 달째. 요 정도에서 트럼프의 IRA 폐지에 대한 그런 악재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됩니까? 반영은 뭐 충분히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근데 이제 기조가 좀 강해지거나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를 좀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약간의 그런 역설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네, 그런 거를 기다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예 종지부를 찍어 버리면 더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은 할 수 있죠. 센티가 안 좋으니까. 일단 얘네들이 하는 게 그 SDI 그 커스터머 중에 유럽이 많거든요. 근데 유럽 업체가 많다고요. 유럽 업체 잘 안 되잖아요. 전기차가. 그게 실적이 좋아진다는 게 보여야지 얘네 실적이 싸다 못 싸다 뭐 이렇게 되는데 분위기 이럴 때는 먼저 돌아설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죠. 2차 전지 내에서도 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알겠습니다. 특징주 여러 가지 알아봤고요. 뉴스 몇 개 보면서 마무리해보죠. 네, 뉴스 좀 빨리 가보면 뭐 조선이랑 조선 기자재 같이 들고 왔습니다. 이제 뭐 킹달러 영향에서 이제 조선사는 이미 수주도 확보를 해놨고 네.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환원 정책에 대한 발표도 했고 또 LNG 프로젝트에 따라서 LNG 선박에 대한 수주가 한 200기 정도 이상 최근 2, 3년 사이에 나온다고 보는데 점유율이 우리가 높으니까 뭐 한 60%만 갖고 와도 뭐 추가적으로 이제 수주는 계속 붙는 거고 전체 물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있는데 어쨌든 돈 되는 것만 잘 긁어 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다가 MRO까지 붙어서 조선주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기자재 쪽이 똑같은 모멘텀으로 인해서 이제 이 필수 부품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스토리로 최근에 성강밴드랑 태광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들을 조금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오늘 또 양자 암호 관련된 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였는데 나사 계약 호재가 있었고 퀀텀 컴퓨팅이 단기간에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제 그렇게 급락하는 와중에서도 50% 이상 올랐거든요. 장중에 60%까지 올랐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이벤트고, 그다음에 새해 이제 CES에서 양자컴 신설 최대 규모로 한다. 이런 스토리들도 좀 이벤트로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유기 팔지 마. 미국이 이제 중국에다가 인터넷 공유기 판매 금지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있어서 오늘 뭐 솔리드라든지 머큐리 이런 또 이제 장비 관련된 종목군들도 장중에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미중 갈등에 따른 판매 금지, 뭐 규제 이런 스토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퍼져 나가고 있고, 뭐 그럼 진짜 막 여러 군데 다 이렇게 시비 걸 수 있으니까 이런 뉴스들 나오면 빠르게 접하기만 하신다면은 뭐 트레이딩 바로 들어가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통신 관련된 거 그리고 안보 관련된 전략 자산들 이런 거는 다 지금 IT 쪽으로 많이 퍼져서 IT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우리나라 네. 산업상 더 많이 영향을 받고 그럴 수밖에 없는. 중국에 많이 팔 땐 좋았죠. 이 안보 좋았죠. 이슈가 없을 땐. 근데 그러면서 그래도 나름 부분적으로는 발빠르게 미국향으로 좀 많이 매출을 좀 옮겨 놓기도 했지만 어쨌든 간에 중국 기업이 치고 올라오는 지금 이 와중에는 타격을 많이 받을 수가 없죠. 공유기도 그중 하나고 해킹에 취약하니까.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섹터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지금 뭐 BOJ 그 Q&A는 보고 있는데 지금 잘 안 나옵니다. 요거 그러니까 일본은행 총재가 임금 관련해서 추가 데이터가 필요하다. 요건 아까 나온 뉴스기는 한데 엔저가 심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일각에서 기준금리를 0.5%로 인상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지만 나는 반대했다. 임금 전망에 대한 추가 데이터가 필요하다. 금리 인상 보류 배경에 대해서 설명했다. 하지만 사실은 트럼프 출범을 앞두고 트럼프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본 다음에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시장은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금리 인상은 할 거구나 라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뭐 걔네들의 그 국민 성향, 국가 성향상 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보다는 덜 급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마무리로 보겠습니다. 보노님의 AI 그림은요? 네, 저는 이렇게 갖고 왔는데 이슈가 블랙스완이 아니라 반응이 블랙스완이었다. 아, 네.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점도표 2번 찍는 것도 얘기가 있었잖아요. 있었죠. 우리가 아예 안 한 건 아니니까.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타방송 새벽 방송에서는 금리 인하는 아예 한다라고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오히려 빅스텝을 했으면 좋겠다까지도 얘기를 막 했었어요. 그런 상황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래서 금리 인하 포지션도 뭐 당연히 뭐 이제 조금만 확인하셨으면 금리 인하 확률이 엄청 높았고, 점도표 같은 경우도 이게 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은 확실히 물가 관리가 안 될 게 뻔하니 거기에서 또 약간의 이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들은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예 예측을 못한 상황은 아닌데 반응이 강했던 거죠. 이 기자회견에서 이제 이 말을 하는 거가 네. 굳이 수치로 얘기하면 다른 거 다 필요 없는데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다 예측됐던 거 2번 할 수 있다. 이게 3월이건 4월이건 제가 전날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응한 것 중에 하나는 데이터 포인트에서 근원 CPI 넘버를 올렸어요. 2.5%, 2.2가 아니고 2.5로 올리고 네. 2.0이 아니고 2.2로 올리고 올린 거 그거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트럼프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정부한테 돌아오는 한테 경고 준 거다. 너네 잘못하면 이거 중립금리고 뭐 다 올라가면은 금리 못 내리는 정도가 아니고 다시 이렇게 그럴 가능성을 질문이 이게 있었거든. 금리 올라갈 가능성,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없느냐라고 분명히 질문했더니 완전히 없다고 배제는 못 한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들었거든요. 기자 얘기할 때.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자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매파적으로 질문했어. 예, 그런데 금리 인상도 완전히 배제 못 한다는 얘기를 그렇죠. 파월 옛날 스타일로 하면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왜 그렇게 했을까? 트럼프 정부한테 약간 자기의 그 존재감을 과시하거나 아니면 보여주면서 우리는 상당히 심각해. 너 네 멋대로 하면은 이런 걸 보여준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김장일 본부장님의 오늘 한마디는요? 오늘 한마디요? 오늘은 피곤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안 웃네. 웃을 환경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한마디는 이겁니다. 어디 갔지? 어디 갔어? 네, 이겁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성이 한 부족합니다. 8번째 말씀드립니다. 미리 준비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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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마디인데 또 3개네. 아니, 하나 같은 거야. 하나 같은 거예요? 네. 수정창신, 개통집성, 협동배합. 한문을 보면 좀 이해하실 수 있죠. 쓰지 못해도 알아들 것 같아요. 오. 수정창신, 정의로운 거를 지키고, 창신, 새로운 거를 만들고, 네. 창의적으로. 개통, 뭘 통합하고 집합시켜서 서로 협동해서 만들어낸다. 이렇게 뭐 느낌 이상하잖아요.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올바른 걸 지키고 혁신하고, 체계적으로 힘을 모으고 협동, 협조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게 해야지 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옳게 좋게 봅니다. 정치 얘기예요? 모든 모든 곳곳에 방방곳곳 대한민국에 관련되는 거에 다 해당되는 거죠. 올바름을 지키고,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은 걸 버리고, 그 와중에도 새로운 걸 혁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힘을 혼자서 힘드니까 체계적으로 모으고, 그 다음에 이해 집단이 있으니까 협동도 하고 협조도 하고, 이래야지 그 집단과 회사와 조직과 국가를 평가를 좋게 하지 않겠어요? 그때서 싸다는 게 와닿는 겁니다. 싸다는 것만 가지고는 대안이 있을 때 그렇게 우리의 희망만큼 빨리 오지 않을 수 있다. 그럼 계속 우리는 트레이딩에 갇힐 수 있다는 생각에서 우리가 한번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니고 이 관련되는 사람들이. 자, 이 올바름을 지키고 혁신하고 체계적으로 힘을 모으고 협동 협조한다는 이 말, 이걸 제가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어려운 말을? 소스가 어딜까요? 네? 소스가 어딜까요? 중국. 맞습니다. 네. 친중. 아, 이번에 정치공작회에서 창신 메모리. 네. 아니, 경제공작회에서 이런 그 말을 만드는데 옛날에 하던 말 말고 새롭게 추가된 어구가 이 세 가지예요. 근데 제가 이걸 보는 순간에 대한민국의 현실하고 똑같다. 근데 중국이 이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더 급한 거 아닌가요? 아, 중국이 저렇게 하자고 하고 있다고요? 이게 앞으로의 그 모토 24 가지인가 몇 가지 중에 새롭게 추가된 거 세 가지가 이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되면은 뭐 시간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2,700 가는 거. 2,700이 문제입니까? 더 가야죠. 내가 아까 아침에 3,000, 그 30년 뒤에 3,000 되냐 안 되냐 했잖아요. 네네네네. 이렇게 되면 3,000, 30년 뒤에 됩니다. 앞으로 15년 동안에 1%씩만 성장하는 겁니다. GDP가. 그 나머지 15년은 리얼 GDP? 리얼 GDP. 1% 성장하고 15년 동안 나머지 1%는 성장 제로.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3,000이 나옵니다. 근데 너무 슬프네요. 올해 그래도 거의 2,900까지 갔었는데. 그러니까. 2,870까지 갔었지. 그 100포인트를 더 가려면 30년이나 생각. 아니, 그게 아닙니까? 아까 15년 동안에 1% 하면은 15년 뒤에 가. 그리고 멈추는 거잖아요. 아, 그쵸. 예.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인가 30년 할 때 처음부터 그럴 줄 알고 갔나요? 아, 그건 그렇죠. 맞아요. 타선치 사면은 30년까지는 너무 심했고, 한 10년 지나면 정신 차릴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1%면 우리 메이저 성장 2%보다 반토막 내서 15년 가면 되는 거니까 언젠간 그렇죠. 되긴 하죠. 내가 아침에 너무 하시하게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니까. 아침에 뭐였냐면, 저는 30년 뒤에 3,000 가나요? 이 얘기를 제가 꺼낸 거는 두 분을 통해서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농담하신 그래도 파이팅할 수 있습니다. 요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두 분한테 던진 건데 저는 못 갈 수도 있어요. 출산율 얼마 될 것 같으세요? 아니 저도 알죠. 당연히 알죠. 왜 모릅니까? 앞으로 근데 장 안 좋으니까 할 말도 없고 파이팅 그렇게 하자. 물으면 찾아보자. 저한테 좋은 얘기 안 나와. 알았어.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좋게 가자고 말씀드린 건데 네. 결국 채팅창 보면 나만 욕 바가지로 먹었어. 맞는 말 하는데 왜 그러냐고. 나도 알아. 맞는 말이고. 그렇습니다. 저기 있잖아요. 네. 그 독일이 지금 2년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이거든요. 그리고 거기 우리나라 같은 폭스바겐 무너져서 지금 네.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안 나란 법 없어요. 중간에 한번 마이너스 나고 다시 올라오면 굉장히 힘들어요. 아까 그렇죠. 15년, 20년 너무 세게 얘기했지만은 이게 한 3, 4년, 5년 내에 못 올 수도 있어요. 정신 못 차리면 아까 말한 그런 뭐 중국에서 한 말이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삶을 필요가 있는데 뭐 우리끼리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정신 차려야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목요일 FMC가 이렇게 크게 영향을 끼칠지는 정말 몰랐는데. 근데 반도체가 또 컸어요. 그건 못지않게. 맞아요. 삼성 하이닉스가 그리고 아까 부모님이 그렇죠. 그 아까 말씀드릴 때 뭐 그 레거시 말고 HBM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HBM을 좋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나쁜 얘기해서 미안해요. 하이닉스 저점 매수 맞습니다. 17만 원 사면은 그거면 20만 원 바로 안 돼도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좋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좋다고 여기기 애매하게 발음한 게 있어요. 발표한 게 뭐냐면 내년도에 HBM 토탈 마켓에 대해서 얘네가 얘기한 거 있는데 이것이 200억 달러를 얘기했었는데 지난 분기에 원래는 이번에 300억 달러 가까이로 뭐 상향 조정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시장에서는 그 이상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기대치가 더 높다? 그게 더 높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시장에서는 엄청 높은 거 생각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낮고 엄청 차는 아니고 낮고 그다음에 저기 창신 메모리 그거 있잖아요. 그거 바로 3월까지는 2월까지는 그 회복이 안 되는 거 그쪽. 그래서 이렇게 떨구다 보니까 4% 빠지고 나서 처음에 한 10% 빠지다가 이렇게 빠진 거거든요. 그럼 한 20% 빠진 거잖아요. 근데 걔네가 비싸니까 대한민국은 10%는 안 빠질 것 같고 한 5, 6%는 빠질 수도 있겠네. 그런 느낌을 보고 왔거든. 근데 뭐 그런 거지. 그래서 사실은 억울한 것 같지만 말도 안 되게 억울한 건 아니고 우리 영특한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뭐 17만 원대면 살 수 있다 이런 분이 계시니까 뭐 PER 뭐 6개 아니면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섞여 있으니까. 끝. 알겠습니다. 지금 한 4분밖에 안 남아서 제가 한 적이 없는데 좀 궁금한 거. 이거 진짜 베이직한 왜 이렇게 질문이 많아요 요즘에? 뭐 먹더니 뭐 갑자기 제가 질문하라고 돈 받고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맞아. 답을 하라고 있는 거니까. 네. 얘기하세요. 요거 진짜 베이직한 건데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브로드컴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엔비디아 대 브로드컴 대 엔비디아 뭐 이렇게 했을 때 맞춤형 반도체랑 그냥 주문형 반도체랑 맞춤형 반도체 똑같은 말이죠. 그 엔비디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 표준 반도체 대 맞춤형 반도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브로드컴의 그 주문형 맞춤형 요게 더 잘 되면 잘 될수록 HBM은 요거를 요게 안 좋습니까? 아니 꼭 그렇지도 않아요. 일단은 그 GPU 범용 거기에 들어가는 범용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엔비디아 HBM은 많이 쓰고 성능이 고성능으로 하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걔네한테만 잘해주면 되잖아요. 하이닉스처럼. 근데 안 좋다는 거는 갑자기 맞춤형 회사는 많아질 거 아니에요. 브로드컴 같은 이런 회사들. 그리고 걔네들이 요구하는 게 맞춤형이니까 브로드컴을 통해서 나가는 구글 거, 메타 거 이게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손이 많이 가고 그러니까 코스트가 더 들어요. 마진이 낮아지는구나. 그다음에 단가도 GPU보다는 ASIC이 싸니까 거기에 D램의 HBM이나 HBM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거기에 단가도 조금은 그렇게 세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브로드컴이 그 ASIC이라는 그 커스텀 칩이 마진이 엄청 자기네 소프트웨어나 다른 것보다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량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맞춤형이 많아져갖고 어떻게 되지? AI를 활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추론형으로 엄청 다양해져서 토탈 마켓이 빨리 성장해서 단가에 좀 GP보다 낮은 거를 상쇄할 정도로 빨리 성장하면서 그 효과로 D램의 전체 수요가 좋아지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건 나중 문제고 2, 3년 뒤고 그 준비하는 와중에 가격 압력 받는 거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은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면 김정현 본부장이 보시기에 하이닉스랑 이제 삼성전자가 앞으로 잘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는다면 HBM을 결국 많이 팔고 매출이 더 많이 늘고 마진도 많이 나와야 되는데 브로드컴의 등장과 그런 맞춤형 반도체 더 확산이라는 개념에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기업은 어느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위치가 아니고 그렇게 가는 게 추세거든요. 그러면 추론으로 가면은 약간 맞춤형으로 많이 가니까 맞춤형 비중이 지금 전체 시장에서 10%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3, 4년 뒤에 25% 된다. 비중이. 예를 들어서 GPU 말고 이렇게 되면 그쪽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삼성도 기회가 생길 수 있겠죠. 근데 기회가 엔비디아처럼 하나 뭉태기에 40% 마켓이야 이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쪼개진 걸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귀찮고 뭐 그런 게 있는 건데 그래도 뭐 그래도 좋은 거죠. 그럼 어차피 HBM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크게 막 훼손될 만큼 문제 있는 건 없다 쪽으로 나쁜 거로? 나쁜 쪽으로? 당장 나쁜 건 없어요. 근데 그게 우리 임팩트 미치는 건 내년도 하반기. 실제 수치적으로는 지금 한 건 내후년도. 그러니까 뭐죠? 쟤네.
브로드컴, 그 마벨 얘들한테는 중요하고 그 엔비디아도 양양이 있지만 사실은 엔비디아가 마켓 쉐어가 80%인데 이 갑자기 70% 갑자기 되진 않기 때문에 걔네들도 지금 한 28배 PER 하면은 엔비디아도 싸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엊그저께 나온 건 워낙 갑작스럽게 얘네 브로드컴 500억 불 매출인데 새롭게 들어올 수 있는 게 500억 불이라고 600억 불이라고 이런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2배가 늘어날 수도 있겠네. 그걸 다 차지하는. 그러니까 이제 반응을 한 거죠. 하나로 무짜리 얘기할 수는 없고요. 한국한테는 나쁘지는 않는데 지금 당장의 임팩트를 삼성한테 바텀라인 영향을 주는 거는 사실은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요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섬 칼리지 시즌 2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같이 주는 거의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교보문고 전자책 1년 이용권, 3프로 멤버십 3개월 이용권, 흑백 머니쇼 온라인 요거를 모두 제공을 하는데요. 이 혜택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만 드린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가격이 인상된다고 하니까요. 내년을 잘 준비하고 싶다, 의미 있는 연말을 보내고 싶으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저희가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렉처 콘서트, 저 가고 싶네요. 렉처 콘서트 PD님 저거 티켓 없어요? 저 몇 개만. 어디서 하는 거예요? 네? 어디서 하냐고요? 렉처 콘서트? 어디서 한다 그랬는데. 어디서 간다며? 네. 빨리 끝내래. 빨리 끝내네. 지나갔네. 30 넘었네. 알겠습니다. 갑시다. 뒤에 뉴스룸 팀 기다리고 있어가지고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아이디어도 많이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또 힘도 많이 드리려고 하는데 시장이 그만큼 좀 못 따라와 주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할 따름이고요. 같이 버티면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호재,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찾아서 계속 인내하면서 같이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저녁 든든하게 맛있는 거 챙겨 드시고요. 내일은 더 나은 시장을 기대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